시간 연예가 소식의 모든 것 생방송 연예가 중계. 6개월이고 병원에서 1등하고 있어요. 키로. 17년 연기 인생부터 아들 자랑까지 유지태의 모든 것. 스크린을 사로잡은 숨길 수 없는 존재감 라미라. 우리들의 슈퍼맨 주성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퍼맨이 공대에 떴다. 주성훈과의 아찔한 relat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영입니다. 네, 이번 한 주 연예가에는 열애설도 있었고요. 결혼 발표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박은영 아나운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요? 네. 전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일하고 발바닥이 있어요? 땀나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땀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땀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일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면 요즘 김장철인데 저희 집 와서 김장 좀 해주세요. 김장이요? 네. 제가요? 네. 좋습니다. 뭐 김장 오. 도와드릴 테니까 네네. 그러면 저한테 1회 소개팅 해주시는 거예요. 소개팅이요? 네. 오.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4년 동안 한 번도. 좋아요.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요? 김민종 씨 수영 떼시고 제 전화 좀 받아주세요. 괴로워 죽겠어요. 예, 제 전화 좀 받아주세요. 다른 분 네. 해주세요. 김민종 씨는 1년 동안 연락 없으시다. 연락 없어요. 김민종 씨 부탁드려요. 네, 첫 소식이죠. 아, 이럴 땐 정인아 씨가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정인아 씨. 네. 네, 이번 주 연예가에는요. 만인의 연인 수영 선수 박태환 씨의 열애설이 보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배우 남상미 씨의 깜짝 결혼 발표도 있었습니다. 또 그 밖의 소식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조충현 씨? 네, 정인아 씨가 준비한 이 핑크빛 소식 이외에도요. 탤런트 김혜리 씨의 음주운전 소식, 또 김태우 씨와 맥건리 씨의 분쟁 소식 등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연예가 클릭신 바로 클릭하겠습니다. 탤런트 김혜리 씨가 음주운전으로 충돌 사고를 내 또다시 연예계 음주운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28일 새벽 김혜리 씨가 음주운전으로 해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셔가지고 측정하고 뭐 상대방 진술 들어보니까 김혜리 씨가 신고위반 갖고 그렇게 얘기 듣고 그래서 일단 운전 측정만 하고 보험점수 시켜주고 그럼 지가 시켰어요 일단. 얼마 전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만취 상태의 김혜리 씨가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현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행히 피해 차량 운전자는 큰 부상 없이 경미한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해당 경찰서에 따르면 김혜리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7%로 면허 취소 수준이며 통상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김혜리 씨의 음주운전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97년과 2004년 역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접촉사고로 물의를 일으켜 잠시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세 번째 음주운전인 것만큼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향후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인 김혜리 씨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가족과 특히 제 아내에게 상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배우 이병헌 씨가 50억 협박 사건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24일 이병헌 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A 씨와 걸그룹 B 씨의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증인으로 채택된 이병헌 씨는 재판 일정에 맞춰 지난 21일 새벽 귀국했습니다. 지난 9월 이병헌 씨는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한 두 사람을 고소했는데요. 이후 이병헌 씨와 모델 A 씨와의 관계에 대해 주장이 계속 엇갈렸죠. 2차 공판이 열린 지난 월요일,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만큼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는데요. 이병헌 씨는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법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취재진들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인사를 한 후 서둘러 발길을 돌린 이병헌 씨. 협박에 도화선이 된 두 사람의 관계가 이번 공판의 핵심 쟁점인데요. 실제로 그들 사이에 연인 관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병헌 씨를 증인으로 소환해서 이병헌 씨의 증언을 듣는 것이 이번 공판의 핵심이었습니다.
지난 1차 공판에서 모델 A씨는 협박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그녀가 밝힌 범행 동기는 연인 사이였던 이병헌 씨가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결별을 통보받았다는 것. 하지만 이병헌 씨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반 동안 이어진 재판을 끝내고 나온 이병헌 씨. 신경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증인 인솔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연인관계 인정하십니까?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특별히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이렇게 다른 재판들이 앞뒤에 없이 특별 기일을 지정해가지고 이번 재판을 연 것은 증인인 이병헌 씨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또한 기존에 먼저 번 재판에서 그렇게 비공개로 하기로 이미 결정이 나 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날 모델 A씨의 변호사는 공판에서 두 사람이 연인 사이임을 암시하는 SNS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고 이병헌 씨는 이를 부인했다고 공판 내용을 일부를 밝혔는데요. 이병헌 씨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목적에서 재판부가 결정한 것이었는데 상대방 측의 주장만이 변형된 내용이 보도되는 것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성실하게 임하고 나왔으니까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차 공판은 다음 달 16일 모델 A씨를 소개해준 인물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인데요. 진실은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수 메건리 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소속사 대표는 G.O.D 김태호 씨인데요. 양측의 팽팽한 입장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메건리. 2010년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 2012년 G.O.D 김태호 씨가 이끄는 소속사와 계약을 맺고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최근에 뮤지컬에 캐스팅돼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연 개막 3일을 앞두고 돌연 하차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그리고 메건이 소속되어 있는 소울샵 엔터테인먼트에서 그 배경엔 소속사와의 분쟁이 있었는데요. 메건리 측은 고소장에서 불공정 계약과 가수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스케줄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소속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양측의 엇갈린 주장, 쟁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불공정 계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2년 소속사와 5년간 계약을 한 메건리.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7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소속사 측은 이에 기반한 무리한 계약이 아니었음을 밝혔는데요. 그 증거로 메건리 어머니가 사인한 계약 동의서를 제시. 수익 분배에 있어서도 가수 측에 불리하지 않았다며 통상적인 합의서 내용을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메건리 측은 표준 계약서와 달리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계약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시기보다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속상해하셨고요. 또 이런 점이 메건리가 굉장히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음원 수익 배분 합의서에 사인을 강요당했다. 매월 제공돼야 하는 정산 내역서를 지난 8월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가수 메건리가 김태호 씨 아내와 장모의 언어폭력으로 정신과를 찾았다고 주장해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김태호 씨와 그의 아버지가 공동 대표로 있고 김태호 씨 아내가 경영이사, 장모가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소속사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선배님도 지금 안 계시게. 메건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마지막에 김태호 씨에게는 감사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그 메건리 측이 주장하는 건 김태호 씨가 아니라 경영진으로 참여했던 김태호 씨 아내와 장모의 어떤 그 계약 불이행을 소송의 이유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호 씨와는 조금 무관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건리 측은 김태호 씨 아내의 불투명한 경영을 꼬집으며 그녀가 스케줄 촬영으로 쇼핑을 하러 다녔다. 직원들과 불화를 유도했다는 등의 부연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 불투명한 경영에 대한 부분은 그런 건 전혀 소송과는 상관이 없는 저쪽 주장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지금 연예계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거가 훨씬 더 반대한 그런 내용으로 돼 있다. 이런 주장이고 그렇습니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 두 번째 쟁점은 스케줄 부분 관리, 뮤지컬 출연에 대한 주장이 전혀 다른 것을 향했는데요. 메건리 측은 김태호 씨 아내가 해외 진출을 적극 권유해 미국 에이전시와 오디션을 진행했고 최종 오디션을 기다리는 중에 소속사로부터 일방적인 뮤지컬 계약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계약서에 메건리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죠. 그 메건리 씨 계약서요. 네네. 혹시 그 무단 사용된 도장 그거 알고 있었나? 저희는 잘 몰라요. 모르는 사항이세요? 소속사 입장은 달랐습니다. 오디션 제안을 받고 미국에 영상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어 그 사이 뮤지컬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메건리 측이 독단적으로 뮤지컬 연습에 불참, 소속사와 상의 없이 최종 오디션을 보러 출국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자신들과 독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메건리가 미국 에이전시와 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 해지 소송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는 12월 19일 신문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양측의 엇갈린 시선,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다려왔던 나의 사랑은 나를 위한 거야. 되게 부끄럽네요. 마린보이 박태원 선수와 SBS 장예원 아나운서의 열애설이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청춘 남녀의 훈훈한 만남이 보도됐습니다.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저희 취재에 따르면 MBC 서인 아나운서와 류윤지 MBC 해설위원이 함께 동승을 했는데요. 네 분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자리를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가깝고 친한 사이라는 걸 목격할 수 있었고요. 장난을 치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계속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한다거나 편안한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열애설의 주인공 장예원 아나운서는 귀여운 외모와 안정된 진행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열애설 보도 후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그녀의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데이트에는 어디를 갔으면 좋겠어요? 집에 많이 있는 편이라서 차 아니면 편하지 않을까요? 누구한테 걸릴까 봐? 아니야. 그거네, 성능할까 봐? 그녀의 말처럼 집 앞, 차 안을 물론 레스토랑, 영화관 등에서 포착된 것만 3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곳을 오가며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한 박태환 씨가 선물까지 챙겨주는 모습도 화제가 됐는데요. 제가 챙겨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여자라면 무엇보다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여성을 이상형으로 꼽기도 했던 박태환 씨. 장예원 아나운서는 스포츠 전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스포츠에 대해 잘 알고 또한 잘한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박지성 선수와 김민지 아나운서의 뒤를 잇는 또 한 쌍의 커플이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박태환 선수와 장예원 아나운서는 단지 친한 오빠 동생일 뿐이라며 열애를 부인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열애라고 나올 만한 내용이 없지 않나요? 몇 번을 만나서 어떤 사이가 됐다고 그런 게 없죠.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이 났네요. 두 분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할게요. 배우 남상미 씨가 결혼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축하해요. 바로 어제죠. 한 매체의 단독 보도로 남상미 씨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단아한 이미지의 연예계 대표 신부감 남상미 씨. 그녀가 선택한 예비 신랑에 대해 관심이 쏠렸습니다. 인간적이고 어찌 보면 약간 이렇게 친근하고 가족 같고 편한 그런 게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난해 11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상미 씨의 예비 신랑은 그녀와 동갑내기. 평범한 개인 사업가로 그의 소탈한 모습과 진실함에 반해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를 통해 예비 시부모님에 대한 예정을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좋은 며느리가 될 것 같아요. 결혼식은 경기도 양평의 한 교회에서 내년 1월 24일 열린다고 하는데요. 일반인 남자친구를 배려해 비공개 예식으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남상미 씨 행복하세요. 실감도 지금 아직 안 나고요. 톱스타 부부 지성, 이보영 씨가 반가운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6년간의 열애 끝에 세간의 부러움을 사며 결혼에 골인한 지성, 이보영 부부가 결혼 1년 만에 임신 10주 차라고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임신 초기 단계라 옆에서 많이 서포트 해주신다고 알고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첫 아이에 대한 공통적인 바람이 있는데요. 큰애는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첫째는 딸을 낳고 싶고요. 네. 와이프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에요. 궁금하고 기대도 되고. 지성 이보영 씨를 꼭 닮은 아이 정말 예쁠 것 같은데요. 엄마 아빠가 모태 미남 미녀라서 2세 외모는 걱정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이보영 씨는 임신 초기인 만큼 작품 활동보다 태교에 집중하고 있다는데요. 밥 먹고 있는데 그래요, 옆에서. 고맙지 않아? 아이고, 고맙지. 그리고 잘해야 돼요, 지금. 지성 씨 잘하고 계시죠? 임신 축하드리고요. 건강한 아이 낳길 바랄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지태입니다. 멜로부터 극단의 악랄함까지 선과 악을 모두 표현해낼 수 있는 야노스적인 연기운을 가진 배우 유지태 씨입니다. 유지태의 스타 주민 시작합니다. 잘생겼죠? 자, 하나, 둘, 셋.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있어도 없는 듯했던 소년, 어떻게 배우가 됐을까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었어요. 숙기도 없고 너스레를 잘 떠는 뭐 스타일의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이제 배우를 한다니까 사람들이 좀 못 믿어했었죠. 굉장히 조용하고 그냥 느리다고 생각할 텐데 저는 일상이 훨씬 더 치열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막 그 밑에 똥줄이 타요. 정말 마치 운동할 때 막 심장이 박강박강 뛸 때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반가운 얼굴 드라마로 돌아온다. 박수 한번 치죠. 스타 기자 김문호가 옛날 과거의 진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진실을 파헤치는 얘기. 이 드라마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스타니까. 스타니까. 스타 주민. 스타 기자라고 합니다. 배역이 스타 기자. 시청률은 얼마예요? 우리 가족도 있고. 지금 어깨에 몇 명이나 올라가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많아요, 지금 어깨에.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많아질 것 같아요. 야, 이 얼굴 표정 봐. 데뷔 17년 그의 작품을 돌아봤습니다. 근데 조금 서글펐어. 재밌다. 고등학생 역할?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거 김하늘 씨와 진짜 함께. 감독님이 이거 시켜가지고 아주 골치 아팠어 이거 진짜. 야, 이 얼굴 표정 봐. 너무 잘생겼어요. 주유소 습격 사건을 합니다. 이때도 제가 참 진지했어요. 영화 배우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해서 유학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딱 터진 거예요. 대박이 난 거죠. 동감으로 한 번 더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팬이 엄청나게 확보됩니다. 제 기억으로. 예, 자리매김이 됐죠. 눌러 앉았어요 이제 한국에. 예. 봄날은 간다를 통해 더 큰 사랑을 받죠. 라면 먹을래요? 라면 먹을래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거 원래 감독님이 안 찍으려고 했었어요. 왜요? 예? 이게 너무 자기적이라고. 사랑은 안 변합니까? 저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변하지. 철학자예요.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유진 역을 맡았던 유지태. 얼마 전 역대 최고의 악역 30인 중 16위로 선정됩니다. 스파이크 리 감독이 스파이크 리. 뭐라고요? 찍자고. 그 장도리를 건네주는 씬 카메오 찍자고 연락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려고 했어요. 근데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했어요. 그 올드보이 때문에 헐리우드에서 종종 연락 와요. 예, 근데 이제 내가 튕기는 것도 있고. 튕깁니다. 진짜 내가 튕기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오디션 보는 것도 있고.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이게 지금 제가 30kg가 찐 30kg를 불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루에 4시간씩 걸어가지고 이제 20kg까지 뺀 얼굴이에요. 야수. 기대를 많이 했다고요. 나는 여기서 정말 뭔가를 이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치기 어렸어. 잘 안 됐습니다. 연예가 중계 레전드 영상입니다. 잘 보세요. 오픈 습격 격정 멜로라고.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매미가 울어서 NG가 매미가 너무 심하게 옵니다. 오늘 최악의 인터뷰입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오지 마시네요. 오늘 무슨 촬영이신가요? 네? 결국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이 나려고 너무 착하세요. 너무 착한 교회 오빠 같은데. 저 리포터인 줄 알았는데. 연예가 선생님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오프닝만 6시간을 찍었다고 합니다. 6시간을 계속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기억나요? 네, 기억나죠. 내가 무대에 다시 서는 거 100년 뒤에나 가능할 거야.
영화 더 테너에서 성악가 역을 맡은 유지태 씨 4년 만에 스크린 점령에 나섭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저 1년 동안 테너 공부 하루에 4시간씩. 아시베미오 꼴레 이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죠? 진짜 잘하네요. 나 득음했어요 정말. 나 데뷔시키려고 했다니까. 오페라. 뭐든지 진지해요. 진짜라니까요. 자, 이번엔 배우가 아닌 영화 감독으로 변신합니다. 첫 감독이 되면서 느낀 게 뭡니까? 재밌다. 몸소 연기 연습을 알려줘요. 내가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되더라고 이게. 야, 완전 거짓골이잖아. 거짓골입니다. 감독 개런티를 포기했어요. 스태프들 임금을 챙겨주기 위해서. 저예산 영화 찍는다고 그 스태프들 그 임금 안 주는 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내 거는 좀 포기하더라도 스태프들 인건비는 좀 주려고 좀 했었어요. 재능 기부는 혼자 하는 게 재능 기부고 그 남의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재능 기부를 요구하는 건 착취야. 아, 착취. 좋은 말씀이죠. 뒤를 딱 돌아봤어요. 잘 왔습니까? 잘 왔다기보다 뭐 항상 최선을 다했다. 뭐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하는데 잘 하려고 노력했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애썼다. 나이가 들수록 멋진 배우 유지태 씨, 그에게 있어 3가지 보물은 뭘까요? 보물은 이거예요. 멋있죠? 결혼 반지. 제가 살고 싶은 희망, 행복이 다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35mm 카메라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날 심장을 뛰게 한다. 이건 물건은 아니고 제 아들이에요. 결정체. 내 희망, 행복, 사랑 모두 다 그렇죠? 네. 6개월이고 병원에서 1등하고 있어요. 키로. 키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6개월인데요. 웃어요? 웃어요. 아빠를 너무 잘 보고- 웃어요. 아빠 이러면 웃어요. 이게 바로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 연기할 때 그때 정말 희열 느끼고요. 그림을 딱 볼 때 뭔가 채워질 때 정말 기뻐요. 배우 할 때 저거 감독질하는 거 아니야? 이런 편견에 맞서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진심은 통한다. 제가 연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런 편견, 벽들 다 깨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도전하는 배우 유지태 씨, 고맙습니다. 네, 유지태 씨 인터뷰를 보니까 정말 매력 있네요. 김생민 씨 어땠어요? 정말 그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요. 유지태 씨는 정말 아내 김효진 씨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하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많이 사랑하시고요. 유지태 씨는 볼 때마다 굉장히 바른 이미지로 교수님 같은 느낌이 풍기는데 우리 신현주 씨는 진짜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제가 뭐 가짜 교수처럼 보여요? 네, 이미지는 좀 그래요. 네,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김엔젤라 씨 전해주세요. 진짜 교수입니다. 네. 예. 세계 곳곳의 월드 스타들도 사랑하는 연예가 중계죠. 이번 주 역시 멋진 헐리우드 배우들 만나보고 왔습니다. LA 다녀왔는데요. 배트맨 시리즈로 큰 사랑 받고 있는 크리스찬 베일, 와우. 그리고 그의 새 영화 엑소더스 속에서 함께 연기한 조엘 에저튼까지 두 분 만나보고 왔는데요. 지금 LA로 떠나보시죠. 와. Here we go. 보고 싶다 이거.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연예가 중계가 오늘은 베벌리힐즈에 떴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헐리우드에서 천의 얼굴을 갖고 있는 배우인데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지금 함께 가보시죠. 여기가 베버리 힐스군요. 미국까지 날아가는 동안 저를 설레게 만들었던 헐리우드 최고의 배우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Hello. 안녕하세요. Pronunciation's very good. I'm Korean, actually. Maybe we should talk in Korean today. You know, it's a huge film. Yes, it Probably is. in terms of scope, the biggest film ever. But then also this incredible human story that plays throughout. How were the customs? The costumes were beautiful. It actually felt strangely quite empowering and very masculine. I thought I was gonna feel like I was playing girly dress up. I felt the power. Now you know how comfortable this is. I know, and if I wasn't such a normal, sensible person, I would be wearing a skirt 영화 속에서 right 계속 now. 치마를 두르고 But 있거든요. you're wearing jeans today. Do you have any favorite or
a great scene that you would like to recommend? I've always been kind of obsessed with tidal waves. Beautiful in a terrifying way that they are. Isn't it scary? Absolutely terrifying beyond belief because you look at it and you just know you're useless in the face of it. And I've actually gone many times 굉장히 to see films 차분하시죠. just because I've seen that there's a big wave in the trailer. I don't care what the rest of the film is about. I just want to see that bit. I look up and I watch the big surf. Really? Something like that. And this has the most incredible tidal wave that I've ever seen in my life. Growing up sort of life on a farm, sort of like a farm. So when you give me an animal, I love it. Not all of them, but there were hundreds of them. We had 400 frogs. Ew. The hardest working frogs in London. Because when Ridley wanted them for a second, 바쁘신 분들이 수고해 show 주셨대요. in Manchester. So they were like very important frogs. And they probably had a trailer bigger than me. We love you because you always work so hard on your movies. Like for example, 크리스찬 for, 베일은 American 작품을 Hustle, 맡을 you 때마다 gained 최선을 다하는 some weight. 배우로 And 유명한데요. for the 캐릭터를 위해서라면 machinist, 20-30kg은 거뜬히 체중 조절을 해왔죠. 이래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Is 없는 there 거예요. anything special that you worked on your character? As you said, for American Hustle, which is the film I did right before this, yes, I was sort of rotund, and then I also finished that with having a completely bald head. And so we had to think, all right, Moses usually has the long hair and Yes. beard, but I've got no hair. And so we thought, well, you know, spans an awful 굉장히 lot of time. 고민을 Let's 많이 have many 했더라고요. looks, you know. So ultimately we do get that iconic look as well. I think Rid was quite surprised when I first walked in. He looked at me and I was quite some girth and a shaved head. He just looked at me. Oh, who have I cast? Would you like to wish a good luck on your movie? Yes. It means big success. 대박. 대파. Exodus 대파. 영화 대박 날 겁니다. 기대하세요. 정말 보고 싶어요. 이거. 올 상반기 사극열풍을 일으켰던 드라마 정도전의 조재현, 이모, 이광기 씨가 또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과연 무슨 이유였을까요? 연기파 배우들이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재현, 이광기, 이모 씨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또 이렇게 세 분 한 자리에 또 이렇게 모이게 한 연극 민들레 바람대요.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민들레 바람대요. 이 민들레 바람대요는 죽은 아내를 찾아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가 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2008년 초연 당시 전회 매진, 이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연극 민들레 바람대요. 아내를 향한 그리움을 간직한 역할에 세 분이 트리플 캐스팅되었는데요. 순정파 남편 캐릭터인데 누가 가장 이 캐릭터와 비슷한지 세 분 중에. 지금 이 분위기에 누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서 누군가가 저랑 비슷해요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다 독박 쓰는 거예요. 실제 것을 다 먹습니다. 아 정말요? 네, 소주도 딱 따가지고 따서 종이컵에다 원샷을 2번을 합니다. 우와. 그러면 가끔 이제 앞에 계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앉아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앞에 다 보이다가 나도 한 잔 줘. 이러시는 할머니도 계셨어요. 아 정말. 이 중에 솔직히 티켓파워 누가 가장 셀 것 같습니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핫한 거는 일단 재현 씨야. 이광기 씨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재현 씨와? 제 선에서. 다 존대를 해놓고도 다 듣고 나니까 반말 같아요. 아무튼 뭐 조재현 씨와 뭐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한 번씩은 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모 씨는 어떻게 보면 초연이잖아요. 네. 아, 저는 그리고 이제 또 이 아빠의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누뚱이도 아빠가 됐고 누구보다도 이 아빠의 마음 잘 연기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모 동생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난 6월 14일 셋째를 등남하며 다둥이 아빠로 등극한 이모 씨. 셋째는 미안한 게 첫째, 둘째 건사하느라고 많이 안아주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제가 큰애하고 둘째를 어떻게 해줘야 집사람이 이제 막내를 돌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넷째를 제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제작이요? 아니라니까요. 이거 셋째도 힘들어요. 계속 맨정신으로는 넷째를 잡고 잘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약주 먹고 집에 가서 알코올에 가서 제작에 들어가는 제작에 들어가는 거죠. 안 된다. 제작을 그렇게.
아내와의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번 연극. 실제 세 분은 아내에게 얼마나 솔직할까요? 나는 아내 몰래 비싼 물건을 산 적이 있다. 있다? 한 20년 된 제가 똥차를 하나 샀어요. 클래식 결국은 들켰어요. 나중에 들켜갖고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더니 여보 이건 에어백도 없고 이런 차를 왜 샀냐고 그래갖고 왜냐면 제가 이유를 댔죠. 여보 우리 막둥이도 생겼는데 이 아이가 캠핑을 한번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사갖고 1년 됐는데 아직도 캠핑을 못 가네. 나는 아내 몰래 숨겨둔 비상금이 있다. 그렇죠. 이광희 씨 있어? 있죠. 비상금 있으니까 내가 차를 사셨고. 저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게요. 네. 신혼 초에 좀 이렇게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몇 년 지나니까 이게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저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다 맡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바닥이구나. 한 5만 원 남았나? 있으나 근데 저희 또 연애가 준 게 저희 MC 신현준 씨 같은 경우에 늦장가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근데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네, 네. 워낙에 친하고 친구입니다 저랑. 그래? 반포에서 제가 잠깐 방송 생활을 접고 포장마차 할 때 제 단골이었거든요. 그때 뭐 현준의 모습은 뭐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어때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얘기해. 그 얘기를 할 수 없지. 그 얘기하면 또 그럼 세 명만 얘기해. 아니. 세 여자만 얘기해. 그렇게 나가면 근데 형밖에 여자 안 만나는 사람? 그 있지 당연히. 그렇죠, 너무 많이 만나서 그런가? 정말 훈훈하고 따뜻한 연극 와서 마음껏 웃으시고 마음껏 감동 느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극 보러 가겠습니다. 네, LA에서 만난 크리스찬 베일. 정말 매력 있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영화 꼭 보러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재현 씨, 이광기 씨, 이모 씨 정말 세 분 다 멋진 배우신데 네. 수다스럽네요. 하마터면 신현준 씨의 비밀까지 폭로할 뻔했어요. 조심하세요. 네. 남자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수다스러워진다고 하더니 네. 우리 신현준 씨도 수다쟁이잖아요. 네. 기가 맨날 간지럽습니다. 예, 다음 소개입니다. 자꾸 그러면 김민종 씨를 소개팅 안 시켜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세진 씨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네, 저는요 게릴라 데이트 다녀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정말 부러울 게 없는 남자입니다. 예쁜 아내, 사랑스러운 딸, 바로 추성훈 씨거든요. 연예계와 스포츠계를 오가면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추성훈 선수의 진면목 게릴라 데이트에서 확인해 보시죠. 잠시만요. 이분 만나시면 아주 유쾌상쾌해집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충무로의 개성파 배우 라미란 씨인데요. 라미란 씨의 아주 거침없는 입담과 그리고 속 시원한 인터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시원해지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러 가시죠. 참 잘해요. 요즘 영화계 예능계를 틀었다 놨다 하시는 이분 저희가 됐어요, 어렵게 요즘에 라미란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치명적인 각성미의 주인공 누구게요? 짜잔! 놀라셨다고요? 안녕하세요. 방금 연기 무슨 연기죠? 발연기라. 비방용으로. 때로는 너무 솔직하고 이제 야한 얘기를 하면 좀 야해요. 야릇하기까지 한 이분. 미스 코리아가 되고 싶었지만 못된 여자 라미란입니다. 미스 코리아보다 매력 넘치는 라미란 씨 지금 만나보시죠. 사실 저 실제로 오늘 처음 뵙는데요. 정말 저희 멤버들도 간다고 하니까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남자 배우 간다고 해야 그 여자분들이 그렇게 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너무 좋아라고 그럴 리가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부담 없으니까. 친절한 금자씨로 데뷔한 라미란 씨. 안 해본 역할이 없을 정도로 폭넓은 연기를 보여줬죠. 수많은 영화 속 히든 카드로 등장해 씬스틸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이런 다수의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라미란 씨만의 노하우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닥치면 하니까요. 제가 뭐 역을 가리거나 그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역할을 감사히 그냥 막 합니다. 그냥. 네. 봉준호 감독님의 뭐 라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설국열차는 어떻게 된 거예요? 라인이에요? 설국열차가 이제 제작되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네. 동양인이 2명 나오는데 이제 송강호 선배님과 고하성 씨만 나온다고 그래서 저 외국인으로도 가능한데 얼핏 보면 뭐 저기 몽고 쪽이나 네. 이쪽에도 괜찮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안 되면 떡국열차라도 어떻게 공만대 감독님한테 연락을 드려요. 재밌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떡국열차 기대할게요. 정말 멋진 배우와 네. 멜로로는 아직 못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활동하는 여배우의 현실이랄까요? 눈가가 촉촉해지셨어. 그날 전 그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제가 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정말 격정 멜로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면 예. 아 이게 격정 멜로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격정 멜로에서? 네. 혹시 그러면 딱 이상형으로 이분 정말 요즘 괜찮더라 하는 분이 있을까요? 새로운 매력을 발견한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남희란 씨가 언급했던 그분들 중 한 분일까요? 누굴까요? 유해진 선배님. 유해진 선배님한테. 고백하고 웃는 이유는 또 새롭게 섹시하시더라고요. 혜진 오빠 정도면 뭐. 네. 유진 씨 이상형 등극 빠밤 빠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MC 신현준 씨 또 멋있잖아요. 아 예. 신현준 씨 같은 경우는 제일 뭐랄까 기분이 없어 보이는. 아니 좀 몸이 병약하시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아니 근데 또 모르죠. 사람 마른 장작이 뭐 잘 탄다고 알 수 없거든요. 요즘에 또 떠오르는 차세대 예능 스타. 올해 예능 누뚱이로도 이름을 올리셨죠? 이럴 때 쌈이 나오는 겁니다. 그 홍석천 오빠는 딱 끝나고 나서 나 진짜 40 먹도록 여자랑 처음 한 게. 입만 열면 여기저기 빵빵 터집니다. 하고 싶은 예능. 예전에 이제 제가 그냥 무인도에 저 혼자 있고 이제 남자 아이돌들이 이제 우르르 오는 그런 컨셉이었거든요. 얘기를 했더니 너무 괜찮다고 제작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조만간 보십시오. 2년 후에 그런 거 만들어집니다. 평상시에 보던 얼마 전 모습하고 굉장히 대종상 다른 영화제 기억나시죠? 망했어요. 왜요? 코디가 안 튄가 봐요. 네? 제 배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아름다운 의상을 골라주셨어요. 잘하겠어요. 이 말이 한동안 화제였는데요. 주시러 오셨겠네요. 네, 지금 와 있어요. 그래요? 저분이신가요? 나 여기 체크 좀 해줘. 여기 의상. 문제의 안티코디 분 직접 만나봤습니다. 예. 혹시 저분이 시간 대해서 의상 맞추신 분 맞으신가요? 스타일리스트? 저희 팀. 예. 아니 항상 이 친구가 네. 제 옷을 갖다 주기 전에 네. 먼저 피팅을 해봐요. 맞나 안 맞나를 지금 가늠하기 위해서. 본인이 피팅했을 때 마음에 드셨어요? 베스트였어요. 본인이 입었을 때 베스트였다. 하지만 아니라 씨의 그 부분이 그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언니도 만족했다. 이렇게 코디 안티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네요. 보니까요. 앞으로 라미란 씨가 출연한 영화가 쭉 개봉을 한다고 해요. 네네. 11월 달에 이제 빅매치가 개봉을 하고요. 네. 12월에 이제 국제시장이 개봉을 하고 1월 달에 워킹거리. 다행히 겹치진 않네요. 네, 한 달에 한 편씩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활동으로 많은 분들께 정말 더 많이 사랑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 무인도 예능이 성사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기대되네요. 아이돌과 함께 무인도로. 앞으로도 계속될 미친 존재감 라미란 씨의 활약 연예가 준비될 만하겠습니다. 대세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섹시한 파이터. 그리고 우리들의 슈퍼맨 추성훈!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람 모아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멋진 파이터 포즈로 게릴라 데이트 출발 외쳐보고 시작할게요. 게릴라 데이트 출발! 네, 오늘 게릴라 데이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인기가 대단하죠? 아이돌 같으세요, 오늘 인기가. 우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이 인기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번 야노쇼, 2번 추사랑, 3번 나 본인 내가 열심히 해서. 몇 번입니까? 4번 나랑 주사랑. 따님이랑 주사랑. 저희 월요일 날 인터뷰 나갈 때 바로 전해드릴게요. 진짜. 시민 몇 분만 좀 만나볼까요?
예. 추성훈 씨랑 얘기 나누고 싶다. TV에서 보실 때마다 어떤 느낌이었어요? 무서워 보였어요. 무서워 보였어요. 어떤 모습을 보면서 격투기? 팔뚝, 근육. 근육. 만져봐도 돼요? 예. 와. 네? 별론데? 별로라고요, 별로라는데 로우킥 한번 날려볼까요? 여기, 알겠어요. 추성훈 형한테 궁금한 점 있어요? 혹시? 재밌어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네. 아깝다. 왜 아까워요? 아까워요? 사랑 이쁜데. 동생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사랑이한테 바라는 점이 있다면서? 아버지 말고 어머니 닮아가지고 컸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닮아가지고 컸으면 좋겠어요. 진심 어린 메시지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부러워했어요? 연예인 처음 봐서. 연예인을 처음 봤어요? 연예인 아니에요. 운동선수예요. 어디가 제일 섹시해요? 이 전체 중에서 어디가 제일? 등짝. 앞에 아니구나. 뒤에. 등 한번 보여주세요. 등 한번. 시선을 압도하는 상남자의 등. 그러면 원하는 등짝을 뒤에서 한번 안아보는 기회로. 조금 더한 스킨십에 천하의 추성훈 씨 당황합니다. 저기 너무 오래 내가 언제 오래 하라고 했어. 몇 분만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남자 중에 자신 있게 등장한 한 남성 팬. 추성훈은 네모다. 뭡니까?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남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와. 한번 추성훈 선수의 힘을 확인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민과의 한판 승부 사과 쪼개기 게임. 와, 정말 사과 쪼개기 시작. 추성훈 씨라면 바로 두 조각이 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주먹만한 사과 앞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추성훈 선수. 자, 승부욕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사과를 쪼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시민의 승리. 추성훈 씨 많이 당황했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변호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이분이 UFC 파이터로 좀 준비를 한다면 가능하시겠어요? 운동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웨이트 트레이닝만 조금씩. UFC 같은 것도 웨이트 트레이닝 예. 필요하니까 진짜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조언해주기에는 졌어요. 물에 깊이 빠졌어요. 승패에 연연하시지 말고 즐겁게 경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거는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인데. 이처럼 팬들 앞에서는 파이터가 아닌 부드러운 남자가 되는 매력적인 남자 추성훈 씨. 좀 더 깊은 얘기 나누기 위해서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추성훈 씨를 위한 스태미너 보양식을 준비했거든요.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저도 먹고 싶어요. 뭐예요? 사랑에는 낙지 이런 거 못 먹죠? 아직 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환호해 주셨죠? 그러니까요. 그냥 격투기 열심히 하고 그런 거 뭐 하는 사람인데 뭐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사랑이 때문이겠죠? 알고 있죠, 그건 당연히. 사랑이가 요즘에 웬만한 자꾸 사랑의 얘기를 해요. 사랑의 얘기를 표정 봐, 빼면 표정. 다 끝났어요. 나중에 커서 사랑이가 진짜 연예인이 된다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반대를 안 합니다. 예,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면 반대로 안 하고 그래도 자기 길이니까 그래도 거기 가고 싶다고 하면 우리는 밀어주지요. 예, 도와주는 거는 무조건 도와주는데 끼가 있어요. 요즘에 여러 가지 한국 노래를 진짜 잘 불러요. 한번 들어볼까요? 토끼야. 거기 이름이 짜부라 정말 귀엽죠? 깨물어주고 싶어요. 정말로 데뷔하면 게릴라 데이트 꼭 출연시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미리 섭외 이제. 네, 저는 뒤에서 기다릴게요. 그 연예계 쪽에서 러브콜이 많으셨잖아요. 또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으신지? 다 어렵지만 저는 그래도 한번 배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예, 감정에서 나오는 표정 같은 거를 어떻게 저도 공부하고 싶고 네, 그런 거를 만약에 원하시면 그런 것도 하고 싶으면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 출연하셨었죠 그때? 트라이앵글이라고 예, JYJ 김재준 씨랑 같이 나가는 그거를 조금 나왔는데 그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던 추성훈 씨. 일본어 대사 참 좋죠? 역시 배우로서 조금 하네요, 저도. 조금 하네요, 저도.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드는 캐릭터 섭외가 왔어요. 근데 출연료가 너무 형편없이 적어요. 그건 솔직히 관계 없잖아요. 예. 이미 돈을 많이 벌어놨으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가끔 방송에서 개인기를 좀 많이 보여주시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완전 제
개인기 최고. 최고죠. 무조건 트림이 안 나와요 저는. 콜라를 드시고 트림을 참을 수 있다. 완샷 해가지고 트림 없이 노래까지. 자신만만한 추성훈 씨. 근데 저는 무조건. 그러나 콜라를 이렇게 많이 따라 드셨어요. 이거 어떻게 다 먹죠? 사람아 진짜. 드시고 트림 하지 마시고 노래 한 소절까지 하면은 인정할게요. 오케이. 진짜.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시작. 추성훈 선수의 남다른 개인기입니다. 탄산 마시고 탄산 마시고 트림 안 하기. 과연 추성훈 표 개인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 봐요. 노래. 가슴 속에 차. 누가 봐도 확실한 실패예요. 그 와중에 핑계를 대는 상남자 추성훈. 샌드백을 준비했어요. 자, 이번에는요 추성훈 씨를 위한 맞춤 코너입니다. 상황을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약간 열이 받으면 바로 팍 때리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딱. 추성훈보다 김종국이 더 센 것 같다. 라고 말하면 파이터다운 파워죠. 절대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운동도 하고 했지만 안 되죠 우리는. 그렇죠. 선수인데. 선수인데. 자,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죠. 오케이. 아내가 오빠 나는 장근석이 더 멋있어요. 라고 한다면 근석이 진선 보니까 진짜 멋있어요. 그거는 인정. 저는 인정. 인정. 아내분께서 오빠보다 김종국이 더 멋있어요 이러면 자꾸 말을 좋습니다. 못하니까 짜증도 아니고 상대 선수가 경기 전에 추성훈 나이 많아서 내가 충분히 이길 거예요 라고 한다면 어떨까? 옆에서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순발력이 자. 아직 살아있네. 이렇게 센스가 넘치는 예능인이자 링 위에 진정한 파이터 그리고 다정한 사랑의 아빠 추성훈. 다양한 매력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의 활약을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너무 많이 웃었네요. 올해 가요계를 접수한 장르 바로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스크린 역시 톱스타들을 필두로 한 멀티캐스팅이 화두입니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 역시 집단 출연진들이 함께 출연하며 새로운 재미를 더하고 있죠. 다양한 캐릭터와 돈독한 팀 플레이로 사랑받는 환상의 예능 군단 만나러 갑니다. 먼저 대세 가족들의 특급 만남입니다. 아유 이뻐라. 요즘 보고만 있어도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삼둥이 아이들. 자 나가자. 한 명이 넘어지면 같이 넘어져요. 질문도 꼭 3번씩 멀티플레이의 진수를 보여주죠. 그런데 이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삼둥이에 동생 쌍둥이까지 더한다면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난관입니다. 아야! 그냥 아이들 5이 오니까 그 순간 집이 개판이 되더라고요. 안돼, 안돼, 하다가 그냥 그러고 정신 차렸더니 없더라고요. 아니야, 싸우면 안 돼. 손님이 있든 말든 장난감으로 시작된 현재의 난. 만세 뭐죠? 이거 줄까? 이거. 저거? 울음바다가 됩니다. 아니야, 싸움 아무도 못 갖고. 하지만 언제 싸웠냐는 듯 식사 시간만큼은 조용한 오둥이. 동생 서원이를 챙기는 민국이의 모습에 시청자들 녹아내립니다. 오인용 송술의 등장에 아빠 어깨는 이미 탈골 상태. 거기다 3단도 아닌 5단 분리의 아빠들 정신은 안드로메다로 갔죠. 하지만 시청자들 오둥이의 재롱에 푹 빠져듭니다. 하루를 보내고 아쉬운 작별을 합니다. 헤어지는 순간 분당 시청률은 20%를 돌파합니다. 오둥이의 파워를 과시하죠. 예측 불가 강한 친화력으로 승부를 보이는 캐릭터 등장합니다. 피보다 진하다는 전우애를 강조한 예능에서 뉴페이스 바로 헨리입니다. 도가 지나친 엉뚱함과 솔직함으로 군대 무식자로 통하죠. 유격 멘트겠습니다. 아, 좋다. 정말 좋다. 예, 그리고 떳떳한 표정이죠?
저 앨범 나왔습니다. 저 아직 사인 안 했는데 사인 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시고 싶으면은 여기 카페에다가 가입하면 됩니다. 여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판타스틱한 친화력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냉동인간 G.O.D의 박준형. 거기서 봤어요. 어디요? 그 명량전. 명량이겠죠. 1000만이 넘었는데 실수마저 친근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뭔지 알지? 역시 준영이랑 나랑 대화가 된다. 근데 그거는 대부분 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남다른 친화력을 자랑하며 어떤 게스트를 만나도 최강의 시너지를 발휘하죠. 머리 색깔도 비슷해요. 텔레비 나온 지 너무 오래간만에 해서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서 그냥 나 그냥 하는 그대로 그냥 했는데 그거를 사랑해 주니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죠. 저는요 불러주시면 다 가요. 그냥 시간만 된다면 저는 불러주시면 다 anytime 다 불러주세요. 네. 여기서 잠깐 앙수 콤비가 있습니다. 잘생긴 남자랑 좀 이상한 여자랑 같이 바로 신동엽 이영자. 좀만 있으면 해가지고. 사사건건 이영자 씨 말에 태클을 걸죠. 머리카락에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보는 사람도 불안불안. 이런 거 하나만. 저축이죠, 저축. 가만히 있을 이영자 씨가 아니죠. 진짜 여러 가지가 왜 이렇게 재밌어요? 두 사람 예능만큼은 천생연분입니다. 참 편하다. 그리고 최고력 앙순이죠. 그렇죠. 내가 형님이라고 그러니까. 말 놔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동생의 반격에 당황합니다. 평소에 좀 전화를 좀 안 하신다고. 지는 했나? 지는 했나? 두 분 정말 귀엽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친구 사이 장동민, 유상무. 친구의 고통은 나의 행복인 놀부심보 장동민. 진짜 고민. 나 안 눌렀는데 누가? 내가 눌렀어. 아이씨. 이 차례 온다고! 난 이게 키우는 줄 알았지. 정말 너 때문에 개그 콤비답죠? 최근 예능에는요 예상치 못한 일반인 게스트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몰입도가 확 올라가게 되고 네, 톱스타 부럽지 않은 일반 시청자들 나왔다 하면 스타보다 더 큰 화제를 불러 모으죠. 컨셉은 뭐예요? 이상 컨셉 오늘. 핑크 공주요. 핑크 공주. 봐봐 닮았어. 비슷한가요? 그러지 마요. 가밍아웃이라고. 평범해 보이는 이 일반인 알고 보면 식스센스보다 더 큰 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러내시는 거군요. 말이 안 나오는 충격적인 장면. 출연자들은 귀신을 본 듯 소스라치죠. 네, 정말 신세계가 따로 없습니다. 나 지금 깜짝 놀랐어. 대단하죠? 깜짝 놀랐어. 1박 2일 역시 일반인들과 함께하는 특집으로 시청률 고공행진 중입니다. 시청자보다 스타보다 더 끼와 흥이 넘치죠. 대단한 분들입니다. 흥이 있어요. 챙겨주시고. 잘 묻으면 때리면 안 돼요? 재치 있는 입담은 기본입니다. 죽이 척척 맞죠? 저녁 식사가 걸린 인물 퀴즈 시간. 버스. 자, 이번에 맞출 수 있을까요? 셋. 핑크. 뭐야? 저 아줌마들 아니에요? 여러 명이 함께 하면은 조금 날로 먹을 수 있어요. 네. 너무 많이 안 해도 이렇게 6명이 n분의 1로 하니까 너무 부담이 안 된다. 이게 가장 좋고. 캐릭터와 캐릭터가 새롭게 조합되는 그런 데서 어떤 흥미점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유명 연예인이 일반인 혹은 아이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들이 인간미를 느끼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호감도로 이제 발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려점이 있다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시에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청자의 주의가 분산되면서 조금 그렇다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점.
흩어져도 뭉쳐도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예능. 앞으로 또 어떤 조합으로 시청자들의 웃음을 책임질지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너무 많이 웃었네요. 네. 추성훈 씨 만났는데 어땠어요? 킬러 데이트에서. 예. 예. 그 굉장히 옷이 화려해가지고 네. 예, 태진아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멀리서 보고. 뭘 물어보면 안 돼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